더 질문 있으면 얘기하세요. 일단 968번부터 풀이 시작합시다. 자, 여기 있는 문제는 지금 너네가 그거랑 좀 다르지. 지불 방법, 지불 금액이랑 다릅니다. 알았죠? 뭐 여기 유형을 보면은 어떤 유형이야? 방정식에서의 해의 순서쌍의 개수, 또 다른 방정식에서의 정수해의 순서쌍의 개수, 또는 부등식의 해의 정수쌍의 개수처럼 얘도 그쪽에 해당하는 겁니다. 자, 일단 가보자. 100원짜리 동전이 이때 몇 개 있는지는 모른대. 그 다음에 500원짜리 동전도 여러 개 있고, 그 다음에 1000원짜리 지폐도 있고, 요 녀석들만 가지고 무엇을 구매하겠습니다? 700원짜리 음료수 4개, 얼마? 2,800원을 만들고 싶은 거야. 그때 절대로 거스름 또는 생기지 않게 만들고 싶다라고 한다. 그때 뭐 해보도록 하자. 자동 판매기에 돈을 넣는 방법의 수를 구해주세요 라고 합니다. 자, 가보자. 100원짜리 동전 몇 개? X개. 500원짜리 동전 몇 개? Y개. 1000원짜리 지폐 몇 장? Z장. 그렇게 돈을 넣어서 뭘 만들자? 2,800원을 딱 떨어지게 만들자, 요거잖아요. 그럼 너희들이 풀어야 되는 건 뭐야? 한 번만 더 쓸게. 100x에다가 더하기 500y에다가 더하기 1000g에다가 그게 얼마가 되자? 2800이 되자라는 이 방정식의 정수해의 순서쌍을 찾아주세요죠. 물론 음의 정수는 안 되고 0이 아닌, 음이 아닌 0 또는 양만 가능해. 그치? 그래서 요거 간편하게 풀기 위해서 양변을 뭐로 나누자? 100으로 나눠버립시다. 그러면 남는 건 뭐예요? x 플러스 5y에 플러스 10z의 값이 얼마? 28이 되도록 하는 정수해의 순서쌍을 찾으러 가자가 되는 거고, 그럼 여기서 개수는 어떤 놈? 큰 놈부터 우리 고민을 하자 그랬지. 그래서 누구부터? z값부터 0일 때, 1일 때, 2일 때 하면서 나눠가지고 생각을 해보자. 첫 번째 갑니다. 방정식 한번 더 쓸게요. 1x 플러스 5y에 플러스 10z가 얼마가 되자? 28이 되자. 여기서 z가 얼마인 경우? 0인 경우를 먼저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g가 0이면 이제 우리는 x 플러스 5y를 반드시 얼마로? 28로 만들어줘야 돼.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하나씩 고민하러 갈 건데, y가 예를 들어서 0으로 딱 정해지는 순간 z는 무조건 얼마? 28로 확정이지. y가 예를 들어서 1로 딱 정해지는 순간 5 곱하기 1, 5가 됐으니까 x는 무조건 얼마로? 23으로 고정이 됩니다. 그 말은 네. 자, 일단 계속 가보자. 그러면 이제 어때? y만 우리는 고민을 하면 x는 자동으로 결정되니까 y를 이제 슬슬 고민하러 갑시다. 어떻게 해보자. y는 0, 1, 2부터 해서 어디까지? 쭉 가서 아까 얼마 만들어야 된다 그랬어? 28을 만들어야 된다고 했으니까 y가 가질 수 있는 값은 얼마까지만? 5까지만 가능합니다. 그렇죠? y가 6이 되면 어때? 30 넘어가니까 x가 음수밖에 안 나오잖아. 맞죠? 그래서 탈락. 그럼 여기는 자동이고 개수 몇 개? 6개가 만들어지겠네. y의 개수를 가지고 고민을 하면 되겠다. 그치? 두 번째, z의 값도 얼마로? 1로 딱 고정을 해놔보자. 그럼 g가 1이 됐으면 얘는 분명히 얼마? 10을 만들었고, 우리는 x 더하기 5y를 얼마로? 18로 만들자가 된다. 그치? 그럼 역시 이번에도 y에서부터 고민을 하자. y는 얼마부터? 0부터 시작해서 얼마까지 가능하겠어? 5, 3, 15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y는 0, 1, 2, 3 4가지가 가능하네. 그러면 해의 순서쌍도 4개가 되고, 그런 식으로 하나하나 고민하는 거지. g가 얼마? 2가 돼보자. g가 2가 되면은 20 만들었으니까 얘는 얼마? 8 만들어야겠네. y가 가능한 거는요 0과 1 딱 두 가지만 가능하죠. 그래서 전체 해는 몇 개가 됩니다. 다 더해주니까 12. 몇 번이야? 2번입니다. 됐나요? 아까 질문 누구였지? 968? 형지 됐어? 예, 그래요. 자, 그 다음에 985번 가보도록 하자. 985. 요거다. 자, 985번은 왠지 유형 질문일 것 같긴 한데, 일단 하나 풀고 나서 뭐 얘기합시다. 두 자리의 자연수가 있어요. 그때 10의 자릿수와 1의 자릿수의 합이 짝수인 것을 찾아주세요. 자, 보자. 두 자리 자연수라 그랬어.
10의 자리가 있고 1의 자리가 있을 거야. 거기에 들어가는 숫자를 내가 A와 B라고 해볼게. 예를 들어서 A가 2고 B가 3이면 그냥 23이라는 수를 나타내고 있는 거지. 그때 우리가 만들고 싶은 건 뭐다? A와 B가 전부 다 어떤 거? 더했을 때 짝수가 되는 거. 그럼 너희들은 빨리 고민을 해야지. 합이 짝수가 되려면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둘 다 짝짝이거나 둘 다 홀홀인 경우밖에 없다. 그치? 그럼 너희들은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하면 되겠네. 어떤 경우? 첫 번째, A가 짝수고 10의 자리가 짝수고 1의 자리도 짝수인 가지수, 경우의 수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자, 짝수 뭐뭐뭐 들어갈 수 있어? 10의 자리에는요 0은 안 되지. 2, 4, 6, 8 네 가지만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1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짝수는 0도 가능하고 2, 4, 6, 8까지 해서 몇 개? 5개가 되네요. 그 다음에 두 번째, 10의 자리가 홀수고 1의 자리가 홀수인 경우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럼 어때? 홀수는 1, 3, 5, 7, 9 5개가 있으니까 10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도 5개, 1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도 5개. 그래서 얘는 20, 얘는 25. 더해버리면 몇 개예요? 45, 5번이 되겠네. 됐니? 요거 질문 누구였어? 985? 윤나 됐어? 요거 이 유형 자체를 좀만 더 설명을 할까? 아니면 안 해도 되겠어? 안 해도 되겠어? 그래요. 여기까지. 자, 그래서 재현이는 지금 뭐 잠깐 쉬었다가 오느라 지난 시간을 못 들었는데, 그래도 다행이라고 해야 되나? 수영도를 이용하는 경우의 수라고 해서 하나 유형이 있어. 그거 제외하고는 사실 나머지 것들은 설명을 할 게 없거든. 근데 우리 수영도 아마 뺐었지, 지난번에. 그치? 그래서 오늘 것만 잘 들어도 너 이제 충분히 따라올 수 있을 거야. 지난번 거는 못 들었어도. 자, 그러면 이제 어디로 가냐면 수형도를 이용하는 경우의 수를 하러 갈 거야. 유형 4번을 할 건데, 근데 그거보다 먼저 유형 저기 11번을 먼저 하나만 보고 가자. 요거는 너네가 지금도 할 수 있는 얘기긴 하거든. 11인가 12인가 어딨냐? 12다. 색칠하는 경우의 수. 자, 바로 수업 시작합니다. 자, 먼저 같이 한번 해볼까? A, B, C, D, E 5개의 영역이 있어. 그때 5가지 색깔을 이용해서 칠할 거래. 그때 똑같은 색을 중복해서 사용해도 됩니다. 빨간 색깔로 칠했다 그래서 다른데 빨간색을 못 칠한 건 아닌데, 인접하는 영역은 서로 다른 색으로 칠하래. 그럼 예를 들어서 C에 빨간색을 칠했을 때 D에 빨간색 칠할 수 있다 없다? 절대로 없다. 하지만 C에 빨간색을 칠했을 때 E에는 빨간 색깔 칠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거는 상관없어. 중간중간에 이제 다른 색으로 영역을 색칠을 해두면 다른 색으로 보이니까 영역이 구분이 되니까. 맞죠? 그렇게 같은 색은 여러 번 사용해도 좋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일단 가보자. 그때 첫 번째 기본적인 약속이 하나 있습니다. A부터 칠할래, B부터 칠할래, C부터 칠할래, D부터 칠할래, E부터 칠할래. 먼저 칠해야 되는 거는 하나 약속이 있습니다. 알았죠? 제일 먼저 누구 칠해야 될 것 같아, 찬수야? A. 왜? 크니까가 아니라 제일 많은 영역과 인접한 영역, 즉 A를 제일 먼저 칠해주세요. 알았죠? 그거는 기본적인 약속입니다. 모든 문제에 적용되는. 자, 어쨌든 A라는 영역에 칠하는 방법의 수를 생각해보자. 우리 쓸 수 있는 색깔이 몇 개 있어? 5개가 있죠? 5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A에 칠하면 됩니다. A에 칠할 수 있는 방법의 수는 몇 가지? 5가지. 그러면 A에 무슨 색깔을 칠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A에 칠한 색깔은 B에도 C에도 D에도 E에도 사용 못한다. 그치? 그러면 이제 B라는 영역을 먼저 칠해보자. 여기 칠할 수 있는 방법에서 몇 가지일까? 4가지가 되겠죠. A에 사용하는 색깔은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C를 칠하러 가보자. C에 칠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뭐가 되겠어? A에 칠한 색깔 인접하니까 쓰면 안 되고, B랑도 인접하니까 B에 쓴 색깔 사용 못하고. 그럼 몇 개밖에 안 남아? 3개밖에 안 남네요. 그런 식으로 쭉 갑니다. 하나만 더 할게. D라는 영역은 그럼 어때? A에 칠한 거는 인접했으니까 사용 못하는데 C에 칠한 색깔도 사용 못하지. 근데 B에 칠한 거는 사용하든 말든 상관이 없거든. 그럼 A, C 것만 피하면 되니까 몇 가지? 3가지. 얘도 3가지가 되는 거지. 그래서 답은 5, 4, 3, 3, 3 곱해서 얼마? 540이 답일 겁니다. 오케이? 자, 여기까지는 쉬워. 요 정도만 설명할 거면은 그냥 너희들한테 풀라고 하죠. 자, 요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자, 얘들아.
지금 내가 그림을 그려놨어. A, B, C, D. 여기에 네 가지 색을 사용을 할 거야.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같은 색은 중복해서 사용해도 좋아요. 그리고 대신에 인접하는 영역은 반드시 다른 색깔로 칠해달래.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순서로 고민을 할 거냐면 나는 A, B, D, C 순으로 한번 고민을 해볼게.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칠한다고 생각을 해서 한번 칠해보도록 하자. 자, A에 칠할 수 있는 색깔 몇 가지 경우의 수가 있어? A는요, 네 가지가 있죠. 그러면 A에 뭔가를 칠했으니까 B를 칠하러 가보자. B에 칠할 수 있는 방법의 수는 몇 가지? 세 가지가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D를 칠하러 갈 때, 여기에 뭔진 모르겠지만 칠했고, 여기에 뭔진 모르겠지만 칠했을 때, D에는 칠할 수 있는 방법의 수가 누구만 피해주면 돼? B에 칠한 색깔만 피해주면 되겠지. 왜? A랑은 인접한 게 아니거든. 인접이라는 거는 두 영역이 면을 가지고, 선을 가지고 붙어 있을 때 이걸 인접한다고 하고, 요 놈과 요 놈은 인접한 게 아니에요. 빨간색 칠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D에 칠할 수 있는 방법의 수는 몇 가지? 세 가지가 됩니다. B에 칠한 것만 피해주면 돼. 자, 그럼 이제 질문을 해볼게. C에 칠할 수 있는 방법의 수 몇 가지야? 아닌데. 그렇지. 두 가지일 수도 있고 세 가지일 수도 있고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거예요. 너 혹시 수학학 한 적 있니? 아, 한번 했었구나. 어쩐지 그 대답이 나오기가 쉽지 않은데. 자, 어쨌든 C에 칠하는 녀석은 몇 가지를 칠할 수 있는지 모릅니다. 왜요? A와 D가 똑같은 색을 칠했을 수도 있잖아. 그러면 여기에 칠할 수 있는 거는 세 가지죠. 하지만 A와 D에 다른 색깔을 칠했을 수도 있거든. 그러면 C에 칠할 수 있는 색깔은 몇 가지? 두 가지가 되잖아. 즉, 앞의 결과에 따라서, 얘의 결과에 따라서 얘의 가지수가 바뀌는 경우, 그때 우리가 필요한 게 바로 수형도라고 하는 거예요. 자, 다시. 수형도 이제 유형 4번 하러 갈 거야. 이런 문제 때문에. 자, 수형도를 이용하는 경우는 언제 이용한다? 우리가 순서대로 앞에 상황에서 경우의 수, 그 다음 상황에서 경우의 수, 그 다음 상황에서 경우의 수, 순차적으로 쭉 고민을 할 때, 바로 앞의 시행에서 나오는 경우의 수, 경우에 따라서 뒤에 만들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달라지는 경우에 우리는 뭘 사용합니다? 수형도를 그리러 갈 겁니다. 여기서 숫자는 나무 숫자고 형은 말 그대로 형태. 의 도, 그림을 얘기를 하거든. 나무 형태의 그림을 그려가면서 경우의 수를 가지치기 해서 나눠 가보자.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모범 답안은 뭐가 되냐면, 이거 이따가 뒤에서 다시 풀게. 얘는 어떻게 되냐면, D에 칠하는 결과에 따라 달라지지. 그럼 D에서부터 가지치기 들어가요. 그래서 D에다가 뭐라고 나오는 거지? A와 같은 색깔을 칠하는 경우, D에다가 A와 다른 색깔을 칠하는 경우로 나눠줍니다. 그러면 첫 번째, 찬수야. A와 똑같은 색을 칠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자. 그럼 몇 가지 경우가 있겠어? D에 칠하는 게 A와 똑같은 색을 칠하래. 몇 가지 경우의 수가 있겠지? 한 가지. A에 칠한 그 색깔 하나만 가능한 거잖아요. 맞죠? 우리는 네 가지 색깔이 존재하지만 A에 뭔가를 칠했거든. 그 칠한 거 그거 하나만 칠한다라고 내가 나눈 거야. 두 번째, A와 다른 색깔을 칠해보자라고 하면 여기는 몇 가지 경우가 있겠어? A에 뭔지 모르겠지만 칠했고 B랑은 인접하니까 다른 색 칠해야 되고 A랑은 원래는 다르든 같든 상관이 없는데 내가 다르다고 가정했으니 A와도 다른 색, B와도 다른 색. 그럼 몇 개 남아? 두 가지가 남겠지. 그러고 나서 이제 각각 C를 고민을 하러 가는 거야. 자, 그럼 가보자. C에 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몇 가지? 세 가지. 왜? A와 D에 똑같은 색깔이 칠해져 있으니까 그거 하나만 피하자라고 해서 세 가지. 그 다음에 A와 다른 색깔. A와 D가 서로 다른 색깔이 칠해져 있으니까 얘 것도 피하고 얘 것도 피하면 남는 색깔 몇 가지? 두 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요렇게 곱해서 36 하나, 요렇게 곱해서 48가지 하나. 그래서 둘이 더해가지고 84가 답입니다. 뭐 이렇게 푸는 게 바로 수형도를 제대로 푸는 방법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어디 갔어? 유형 4번으로 다시 돌아가 보자. 이 문제는 뒤에서 다시 풀게. 있을 거야.
유형4 어디 갔니? 여기 있다. 자, 갑시다. 970번 보자. 대표 문제 말고 970번을 볼게요. A와 B와 C와 D 네 사람이 각자 선물을 하나씩 준비해서 상자에 넣고 임의로 하나씩 집었을 때 네 사람 모두 다 서로 다른 사람이 준비한 선물을 집는 경우의 수를 찾아보시오. 찬수야? 자, 한번 보자. 다시 한번. A와 B와 C와 D 네 사람이 있습니다. 각자 선물을 하나씩 준비했어. A가 준비한 선물을 스몰 a로, D가 준비한 선물을 스몰 d 이런 식으로 소문자로 표현을 해볼게. 상자에 다 때려 넣고 임의로 눈 감고 그냥 하나씩 꺼낸대. 그때 만들 수 있는 방법의 수 중에서 반드시 다른 사람이 준비한 선물을 집는 경우의 수만 골라보세요. 당연히 지건 가져가면 안 되니까. 그러면 A가 고를 수 있는 방법의 수 몇 가지가 되겠어, 찬수야? 그러니까 잠을 깨볼까? 야, 뭐야? 저 뭐야? 후드티라도 잠깐 벗어. 이거 왜 날라가냐? 잠 깨요, 잠. 미스트다, 야. 자, 다시. A라는 사람이 스몰 A라는 선물을 준비했고, B는 B, C는 C, D는 D를 준비했다고 가정을 해보자. 그때, 다시. 자, 참수야 잘 들어잉? A는 자기 자신이 준비한 선물은 가지지 못해. 그러면 A가 가질 수 있는 방법의 수는, 선물의 수는 몇 가지? 세 가지, 그렇지.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어. 근데 B에서 B가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의 수 몇 가지? 단순하게 세 가지라고 답하면 안 되죠. 왜? A가 B의 거를 선물을 가져갔다면 남은 선물 누구 거 있어? A와 C와 D 남아있지. 그럼 B는 아무거나 가져가도 상관이 없잖아. 근데 문제는 A가 예를 들어서 C의 선물을 가져갔다고 치자. 그럼 남은 선물 누구 남았어? A 남았고 B 남았고 D 남았는데 B가 가져갈 수 있는 선물의 수는 두 가지밖에 없지. 그러면 이거는 뭐 3 곱하기 이런 식으로 바로 가면 돼? 안 돼? 안 되지. 왜? A가 가져간 결과에 따라서 B가 가져갈 수 있는 선물의 수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얘는 처음부터 수형도를 그려가는 거야. 아까처럼 경우의 수를 가지고 쭉 수형도를 그리는 경우도 있는가 하면 얘처럼 어떤 경우? A가 B를 가져갈 때, A가 C를 가져갈 때, A가 D의 선물을 가져갈 때로 해서 각각의 경우에 따라 나뭇가지, 가지치기를 들어가 주는 거예요. 요렇게. 자, 가보자. A가 B의 선물을 가져갔다. 남은 선물은 ACD고 ACD는 B가 아무거나 가져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A가 C의 선물을 가져갔다면 남은 선물은 A와 B와 D니까 B가 가져갈 수 있는 선물은 AD밖에 없어요. 그런 식으로 가보면 얘는 A와 C밖에 없어요. 가지치기 들어가는 거야. 그 다음 하나 더. 그러면 A는 B 거를, B는 A 거를 가져갔다. 그럼 남은 선물은 뭐뭐 남았으니까? 스몰 C, 스몰 D가 남았으니까 CD가 가져가 보자. 뭐뭐 가져갈 수 있어? CD는 안 되니까 무조건 BC밖에 없겠지. 그 다음에 하나 더. A와 B가 BC라는 선물을 가져갔다면 남은 선물은 AD. A와 D가 남았는데 D가 D 거 가져가면 안 되잖아. 그럼 D는 반드시 C가 가져가지고 남은 거 A. 그런 식으로 하나하나 찾아주는 거예요. B, D 가보자. 남은 선물 AC. AC는 AC 순서로만. 그 다음에 AB가 선물을 AC 가져갔다. 남은 선물은 B와 D. B와 D니까 가능한 거는 D와 B 순서로. 밖에 없는데 여기서는 AB가 CD의 선물을 가져갔다면 남은 선물은 스몰 a와 스몰 b가 남았으니 C는 아무거나 가져가도 상관이 없고 그에 따라 각각 D는 BA를 남은 거 하나 가지기만 하면 되겠지. 형제 알겠어? 그 다음에 마지막 얘도 마찬가지예요. AD 선물 가져갔다. 그럼 남은 선물은 BC. BC는 어때? 요렇게만 가능하고요. C가 C 못 가져가니까. 근데 여기서 남은 선물이 A와 B 남아 있습니다. A, B 남았으니까 아무거나 가져가도 상관없고 남은 선물 D가 가져가고. 그럼 총 몇 가지야? 9가지가 되겠죠. 됐나요? 그 답은 몇 번? 2번입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그럼 수학 하를 배운 사람이 재현이밖에 없는 거네.
지금 두 번째 하고 있는 사람은 재현씨 한번 고민해보자. 수형도를 이용하는 가짓수 경우의 수 중에 제일 대표적인 문제가 뭐 선물도 있지만 제일 대표적인 문제는 자신의 모자를 가져가지 않는다라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모자를 썼어. 그때 내려놓고 다시 집어서 썼을 때 자신의 모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모자를 쓰는 방법의 수는 이게 제일 대표적인 수형도 문제거든. 거기서 외워둬야 된다, 너희 다. 자, 재현아. 두 명이 있어. 두 명이서 자신의 모자를 가져가지 않는 방법의 수 몇 가지? 외우고 있네. 그러면 몇 명? 세 명으로 가보자. 세 명은 몇 가지? 아니죠. 두 가지요. 네. 그 다음에 혹시 4명짜리, 5명짜리 기억 못하겠네. 자. 오, 맞아요. 똑똑한데. 4명짜리는요, 9가지고 5명짜리는요, 44가지입니다. 외워두면 편해요. 얘는 외우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자, 외워야만 하는 문제를 하나 보여줄게. 외워야만 한다는 게 보다 외워야 빨리 풀 수 있네. 자, 가보자. A, B, C, D 5명이 있어요. 자, A, B, C, D, E에 5사람이 모두 다 모자를 쓰고 왔어. 전부 다 벗었다가 다시 한번 쓸 거야. 그때 자신의 모자를 아무도 가져가지 않고 다른 사람의 모자를 쓰는 방법의 수는? 이라고 하면 답은 44겠지. 그치? 외우라고 했지. 근데 자신의 모자를 쓰는 사람은 오직 한 명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 다 다른 사람의 모자를 쓴다. 그때 만들 수 있는 경우의 수 혹은 방법의 수는요. 이게 이제 학교 시험에 되게 자주 나오는 문제거든. 자, 그럼 한번 고민을 해보자. 잠깐 10초 정도 줄 테니까 어떻게 풀어야 될지 고민만 살짝 해봐요. 저 좀 지우고 올게. 칠판이 왜 이러지? 자, 볼게요. 첫 번째. 뭐부터 고민을 해야 돼? 자신의 모자 쓰는 사람 한 명 있다며. 그게 누구지? 고민해줘야 되잖아. 방법의 수 몇 가지예요? 5명 중 1명은 자신의 모자를 쓴데 잔수야, 그치? 네, 누가? 5명 중 1명이. 그 다음에 나머지 4사람은 절대로 자신의 모자를 쓰지 못해. 다른 사람의 모자를 반드시 써야 돼. 만들 수 있는 방법의 수가 아까 내가 외우라고 했던 수형도. 몇 명짜리? 4명짜리 수형도다, 그치? 그래서 몇 가지 경우의 수가 되겠죠? 9가지가 되겠네요. 그래서 둘이 곱해서 답은 45가지가 됩니다. 요게 이제 답이에요. 그때 너네가 또 뒤에 4명 가지고 수형도 그리고 앉아있으면 좀 오래 걸려지거든. 그래서 웬만하면 다들 외워두세요 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기억해두세요 말 그대로. 알았죠? 근데 다른 데 응용하기 위해서 외우는 거지 요것만 가지고 단독 출제하면 그냥 땡큐인 거고 사실은 그렇게 잘 안 내. 알았음? 됐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서 너네가 하나만 풀어보도록 하자. 몇 번을 풀어보냐면 이거 있네. 똑같네. 이거 답 45겠다, 그치? 972번은 973번 풀어보세요. 1, 2, 3, 4, 5라는 번호가 적힌 5권의 책을 각각 K1, K2, K3, K4, K5라고 쓰여져 있는 가방이 있대. 그 가방에 각각 하나씩만 넣을 거예요. 그때 K2라는 가방에는 반드시 3번 책을 넣겠다라고 해버렸고 그 다음에 몇 번? M번의 책은 N번째의 가방에는 절대로 넣지 않겠대. 그치? 그러면 이제 남은 가방은 뭐뭐 있어? K1 남았고 K2에는 3번 들어갔고
K3 남았고 K4 남았고 K5가 남았고 책은 누구 남았어? 1번, 2번, 4번, 5번 남았다. 그치? 그 네 가지 책을 이 네 가지 가방에 각각 넣는 방법의 수를 고민을 해보세요. 이겁니다. 그냥 단순하게 1, 2, 3, 4, K1, 2, 3, 4면은 아까처럼 뭐 그냥 답은 4명짜리 수용도 답은 9 하고 끝내면 될 거야. 근데 지금 살짝 바뀌었잖아. 쟤는 1, 2, 4, 5, 얘는 1, 3, 4, 5. 상황이 살짝 바뀌었으니까 어때? 직접 수용도를 그리는 방법밖에 없겠다. 그치? 그러면 K1이라는 가방에는 1번 못 넣으니까 넣을 수 있는 경우 수는요. 2, 4, 5를 넣는 이 세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남은 책은 누구 남았어? 1, 4, 5 남았으니까 여기 넣어보자. 누구 쓸 수 있어? 아무나 써도 상관이 없네요. 됐죠? 여기도 마찬가지 남은 책은 뭐뭐 남았어? 4 썼으니까 1, 2, 5. 1, 2, 5 아무 때나 써도 상관이 없네요. 넣어도 상관이 없네요. 그 다음에 5번 책을 K1 가방에 넣었다. 그러면 남은 책은 누구? 1, 2, 4. 1, 2, 4는 아무 때나 들어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까지는 사실 3 곱하기 3으로 해도 상관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기는 해. 그치? 근데 그 다음 번째에서 달라지잖아. 2번 1번 책을 넣었으면 남은 책은 4번, 5번이고 남은 책 4번, 5번을 넣는 방법은 오직 5번, 4번 순서밖에 없네. 그 다음에 2번, 4번의 책을 넣었다면 남은 책은 뭐야? 1번, 5번 남았네. 1번, 5번 남은 책을 넣는 방법은 역시 5번, 1번밖에 없고 2번, 5번을 넣었으면 남은 책은 1번, 4번. 1번, 4번을 여기 넣는 방법은 4번에 1, 5번에 4 넣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1번, 4번 책을 넣었어. 남은 책은 2번, 5번. 2번, 5번은 반드시 5번, 2번 순서로 넣어야 되고 그런 식으로 너희들이 말 그대로 하나하나 찾아가자라는 거야. 그때 여기서 4번, 5번 책을 넣고 나면 남은 책은 1번과 2번이 있습니다. 1번과 2번을 4번, 5번 가방에 넣을 수 있는 방법은요. 1, 2 아무거나 넣어도 상관없고 남은 책 아무거나 들어가도 상관이 없다. 그치? 이런 식으로 수용도가 쓱쓱 그려지게 되겠네. 요 밑에 조금만 더 내릴게. 1, 2, 4. 여기도 가보자. 1번, 5번 넣었어요. 남은 책은 2번, 4번. 2번, 4번을 넣는 방법은 2번, 4번 순서로. 5번, 2번을 쓰고 나면 남은 책은 1번, 4번. 1번, 4번을 넣는 방법은 1번, 4번 순서밖에 없고 5번, 4번 쓰고 나면 남은 책은 1번, 2번. 1번, 2번 넣는 방법은 1도 되고 2도 되고 요거 다 더해주면 되겠네요. 몇 가지야? 11가지인가? 그래서 답은 몇 번? 2번입니다. 1번 아니에요. 알았죠? 찬수야, 졸리면 잠깐 일어나 있어도 돼. 잠깐 일어나서 잠 깨면은 앉으세요. 알아서. 앉아도 돼요? 라고 안 물어봐도 되고. 자, 여기까지 됐죠? 예, 너 지우개 떨어졌다 방금. 자, 그 다음 계속 가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요거 974번 보자. 찬수야. 자, 974번 보자마자 답 내보자. 몇 번? 요거잖아. 5명 자신의 모자 안 가져가는 방법. 딱 수영도 대표적인 건데 인원이 5명, 5개 모자. 그래서 이런 거 외우세요. 44개 솔직히 언제 다 그리고 앉았겠어. 그지 않냐? 외워두라고 할 겁니다. 다. 알았죠? 가자. 그 다음에 이제 유형 11번, 12번 쪽으로 안 한 거 마무리 지으러 갈 건데 자, 유형 11번 한번 보자. 자, 유형 11번 볼게요. 너네 이거 잠깐 고개 들어봐봐. 이거 언제 하더라? 중2? 중2 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들 한번 생각해봐. 기억 떠올려봐. 요 문제입니다. A에서 B로 가는 방법의 수, 최단 경로로. 그럼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가거나 오른쪽으로 갔는데 다시 왼쪽으로 가거나 이런 일만 안 일어나면 된다. 그치? 이거 방법의 수 구하는 거 이거 다 외우고 있냐? 이거 알고 있어? 그래서 어떻게? 요거 둘이 더해서 2, 더해서 3, 더해서 3, 더해서 6, 더해서 4, 더해서 10. 답은 10가지 하고 끝내는 거. 이거 혹시 모르는 사람
기억이 안 나는 사람들도 있을 거니까. 잘 모르겠다, 손. 들어는 봤는데, 들은 것 같은 기억은 나는데, 정확하게 하라고 하면 잘 못하겠습니다, 손. 뭐야? 다 알겠어? 재현이 알아? 찬수 알고? 윤나 알겠어? 오케이. 형유도 할 수 있어? 오케이. 그러면 지금 1006번 한번 풀어봐봐요. 이기. 자, 일단 최단 경로라고 하면은 어때? A에서 B를 향해, 요 그림에서 보자. A에서 B를 향해 가려면 어때? 오른쪽으로만 가고 위쪽으로만 가야 됩니다. 맞죠? 그래서 A 시작점에서부터 출발해서 오른쪽이나 위로 가는 방향으로만 숫자를 111111 다 써주는 거지. 그 1이 바로 뭐야? 그 점까지 가는 방법의 수. 그러면 이제 요 점을 가보자. A와 목표치까지 방향으로의 대각선 방향으로 요 점까지 갈 수 있는 방법은 뭐야? 여기에서 오는 방법과 여기에서 오는 방법이 있지. 그래서 요 둘을 더해서 두 가지 방법. 그러면 이제 요 점은, 여기 있는 점은 여기서 오는 방법이 있고 여기서 오는 방법이 있거든. 그래서 이쪽에 있는 숫자와 이쪽에 있는 숫자 둘이 더하는 방법 세 가지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풀어주는 규칙이거든. 그러면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야. A에서 B를 향해서 최단 경로로 움직이려면 어디로만? 반드시 오른쪽으로만, 그리고 반드시 아래쪽으로만 움직여야 된다, 그치? 그래서 시작점을 기준으로 오른쪽 방향과 아래쪽 방향으로만 1을 쭉 써줘요. 그러고 나서 이제 오른쪽 아래 대각선 방향으로 둘이 숫자 더해서 2, 더해서 3, 더해서 4, 더해서 5로 갑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요 녀석을 쓸 때 어때야 돼? 요 둘이 더해야 되는데 숫자 있어 없어? 없지. 그때는 어떻게 해준다? 그대로 다이렉트로 수 내려서 더하기 들어가면 됩니다. 알았죠?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 그대로 다이렉트로 내려와서 7 쓰고 19 하면 되고 다이렉트로 내려와서 7 쓰고 26 하면 돼요. 그래서 답은 몇 번? 2번 하고 끝내면 된다. 알았지? 지금처럼 최단 경로 문제가 장애물이 등장을 하기 시작을 하면은 선생님들마다 풀이 방식이 달라지는데 이 풀이를 쓸 때는 지금처럼 하는 방법이 가장 쉽습니다. 자, 그러면 잠깐만 또 고개 들어볼까? 자, 같이 한번 장애물이 이상하게 있는 문제를 나랑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갈게요. 장애물이 너무 이상하면 좀 그러니까 이렇게만 가자. 자, A에서 출발해서 B로 가겠대. 그러면 A에서 B를 향해서 최단 경로로 움직이려면 무조건 어느 방향으로만? 오른쪽과 위로만 움직여야 된다, 그치? 그래서 오른쪽으로 갈 때 있는 점들은 전부 다 뭐 써줘요? 11111 위로도 1111 써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위를 만들 때 둘이 더해서 얼마? 2 쓰면 되고 3 쓰면 되고 4 쓰면 되고 5 쓰면 돼. 그러면 이제 어디? 여기 이런 점들을 찍으러 가보자. 자, 요 점으로 가보자. 원래는 어때? 이거도 하고 이거도 해야 되지. 근데 여기 경로 있어 없어? 아예 끊어졌지. 끊어졌으면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밑에 거 그대로 올라오시면 됩니다. 알았죠? 그대로 올라가면 돼요. 여기도 그대로 넘어가면 돼. 됐냐? 할 수 있겠어? 그럼 이제 더 숫자 써보자. 더해서 2, 더해서 3, 더해서 3, 더해서 6, 여기는 더해서 5, 더해서 9, 더해서 14, 더해서 8, 더해서 22, 더해서 14, 더해주면 36. 이렇게 답이 나오는 거야. 알았나요? 아무리 복잡해도 해볼 수 있겠지. 자, 하나만 너네가 직접 더 해보자. 이번엔 몇 번으로 가냐면 1008번 한번 각자 역시 풀어보세요. 1008번이요. 요번에는 경로가 좀 이상하다, 그치? 그냥 오른쪽 위로만 다이렉트로 가는 게 아니네요. 자,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자? 일단 출발점이 A지. A에서 출발해서 도로망 무시하고, 끊어진 도로들 무시하고, 쭉 갈 수 있는 경로를 한번 나타내보자. 너희들은 따로 그리면 될 거고 나는 두껍게 칠할게요. 그러고 나서 어때?
여기에서 다시 쭉 이어받아서 요쪽으로 넘어가는 거다. 그치? 근데 이제 저 왼쪽 흰색 도로망에서 빨간색 도로망으로 넘어오는 도로는 오직 하나밖에 없거든. 그러면 흰색 도로를 건널 수 있는, 지나갈 수 있는 방법의 수에다가 빨간색 도로들을 지나갈 수 있는 방법의 수를 둘이 뭐 하면 돼? 곱하면 답이겠다. 그치? 됐나요? 하나하나 찾아가 보자. 그러면 여기 있는 A에서 B를 갈 때 여기로 와야지. A에서 일단 어디로? C로 가는 방법의 수를 먼저 찾아보자. 어떻게 하면 돼? 오른쪽 아래로만 가면 됩니다. 그러면 오른쪽으로 갈 때랑 아래로 갈 때 다 1111 써주고 나서 숫자 더하러 가야지. 그때 여기는 그대로 넘어가면 되죠. 더할 게 없으니까. 더해서 4가 되고 더해서 5 더해서 7 더해주면 12가 되겠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디에서? 요점 D라고 잡을게. D에서 B를 향해 가보자. 그때는 오른쪽 위로만 가면 되네요. 그러면 출발점 D를 기준으로 오른쪽이랑 위쪽으로는 다 1111 써주고 나서 더해서 2 더해서 3 더해서 4 더해서 3 더해서 6 더해서 10. 그때 여기는 그대로 올라가서 4 더해주면 14. 그럼 이제 둘이 뭐 하면 돼? 곱해주면 그게 바로 답이 되겠네요. 답은 168일 거야 아마. 다음 몇 번이? 4번. 됐나요? 이제 찬수 잠 좀 깬 것 같다. 여기까지. 됐죠? 할 수 있겠죠? 자, 근데 참고로 요 문제 문과 가는 사람 손 들어봐봐. 찬수랑 또 형제도 문과, 윤나도 문과. 다 문과네. 재현이는 이과 생각 중이야. 준호는 문과지. 문과일 거야 걔는. 그러면 4명이 문과네. 자, 문과로 넘어가는 친구들. 그리고 이과도 혹시 학교에서 확통을 필수로 선택하는 선택 과목 선택했냐? 그래. 확통이 있었어? 없었어. 자, 이과 중에서 확률과 통계라는 과목을 혹시 선택을 하게 하거나 혹은 필수로 이제 듣게 하는 학교가 가끔씩 있거든. 어쨌든 그런 사람들은 이과도 마찬가지라는 얘기고, 어쨌든 확률과 통계라는 단원으로 넘어가면은 새로운 풀이가 하나 등장을 할 겁니다. 알았죠? 그 풀이를 듣고 나면은 요 유형이 굉장히 쉬워질 거니까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요 유형 공부한다고 생각하세요. 알았죠? 참고로 수학 하에서는 이게 잘 나온다 안 나온다? 자주 안 나와요. 알았죠? 왜냐면 그냥 너무 중학교 거야. 그냥 경로에 장애물만 좀 많이 설치했을 뿐 별 의미가 없어서 사실 자주 물어보는 유형은 아닙니다. 수학 하에서는. 알았죠? 그래서 요거는 확통해서 중요해진다라는 것만 참고만 해두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색칠하는 방법에서 한 문제만 풀고 이제 넘어갑시다. 지금 몇 분이야? 시계가 55분? 요거 하나만 풀고 잠깐 쉬자. 자, 몇 번 풀어보냐면 이거 몇 번이야? 1013번. 각자 한번 풀어보세요. 자, A, B, C, D 4개의 영역이 있습니다. 서로 다른 4가지 색을 일부 또는 전부 이용해서 색칠을 하겠대. 같은 색을 중복해서 사용해도 좋대. 인접한 거는 서로 다른 색을 칠해주세요. 그것만 지켜주면 돼. 내 영역에 칠하는 경우의 수는. 자, 그러면 제일 먼저 칠할 영역부터 골라봐야지. 누구부터 칠할까? 사실 이 문제는 아무 의미 없다, 그쵸? 보통 A부터 칠하는 게 보통 이제 생각이긴 하겠지만 사실은 아무거나 칠해도 상관없어. 왜? A도 인접한 게 BD밖에 없고 2개. B도 인접한 게 AC 2개. C는 인접한 게 BD 2개. D가 인접한 건 AC 2개. 다 2개씩 인접했기 때문에 누구부터 칠해도 상관이 없는데 일단 그림의 크기가 왠지 A부터 하라고 하고 있는 것 같다, 그치? A, B, C, D 순으로 그냥 고민할게요. 자, 가자. A에 칠할 수 있는 방법의 수는요. 4가지 색깔 중 하나 칠하자. 몇 가지? 4가지 방법. 그 다음에 B에 칠할 수 있는 방법은 뭐야? A에 칠한 거는 피해야 되니까 3가지만 가능하다, 그치? 자, 근데 이제 C는 어때? C에 칠하는 방법은 A랑은 인접하지 않았으니까 상관없고 B에 칠한 것만 피하면 됩니다. 몇 가지? 3가지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 그치? 그러면 이제 마지막 D를 고민해보자. D는 몇 가지야, 찬수야? 모르죠. 아까 그 문제지. 문제 알겠어? D는 어때? AC가 지금 아까 같은 색일 수도 있고 다른 색일 수도 있잖아. 그거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 원인을 제공하는 누구? C부터는 수형도를 그려줘야 됩니다. 나누자.
C에 칠할 때 누구랑? A와 똑같은 색깔을 칠할 것이냐? A와 다른 색깔을 칠할 것이냐? C부터 고민이 돼야지. 자, 가자. C와 같은 색을 칠할 거예요 라고 하면 어때? A에 칠한 건, C와 란다. A와 C에 칠할 때 A와 똑같은 색을 칠할 겁니다 라고 하면 여기 뭐 칠해놨어? 모르잖아. 하지만 뭔가 하나는 칠해놨겠지. 그 색깔 하나만 가능하겠죠? 경우의 수 1. 그 다음에 A와 다른 색을 칠합시다 라고 하면 어때? A와 다르다라는 거는 내가 잡은 약속이고 B랑 달라야 된다는 건 문제에서 제공하고 있는 약속이니까 둘 다 지켜줘야지. A 것도 달라. 피해야 되고 B 것도 못 쓰니까 어때? 두 가지만 가능하겠죠. 그러고 나서 이제 누구 고민하러 가자? D 고민하러 가보자. D. 그럼 어때? C는 A와 똑같은 색깔 칠해줬으니까 A, C에 칠한 색깔 그거 하나만 피하면 되지. D는 몇 가지? 세 가지. 근데 A, C가 이번에는 다른 색깔이 칠해져 있어. 다른 색 칠해져 있을 때 D에 칠할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 두 가지. 그래서 너희들은 요렇게 곱해서 4, 9, 36 요렇게 곱해서 아까 48이었지. 그래서 둘이 더해주면 얼마예요? 84가 됩니다. 답 몇 번? 5번. 되었을까? 이해됐죠? 오케이. 잠깐 쉬었다가 진행합시다. 10분에 시작할게요. 자, 한 번만 더 해보자. 자, 얘들아, 한번 고개 들어봐요. 쉬운 예시 가지고 오늘 하려는 내용. 이제 세 교재 꺼내면 돼. 순열. 오늘 아까 쉬기 전에 나눠준 프린트 그거 꺼내시면 되고요. 자, 순열로 넘어가 볼게요. 일단 순열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조합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 그거 먼저 설명을 하나 하고 진행을 할게. 일단 우리가 중학교 때까지는 또는 기본적인 경우의 수를 하는 동안에는 전부 다 어떤 것들만 다루고 있었냐면, 자, 한번 가봐. 숫자 카드가 1, 2, 3, 4 네 가지가 있대. 그리고 너희들은 세 자리 정수를 만들러 간대. 그럼 중학교 때 어떤 식으로 계산했었다고? 전에도 예를 들었었지, 지난 시간도. 100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경우의 수 몇 개? 4가지. 10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경우의 수 몇 개? 3개, 2개. 이게 다 뭐였어? 4개 중 하나를 뽑읍시다. 얘는 남아있는 숫자 카드 3개 중에서 몇 개를 하나만을 뽑아봅시다. 얘도 결국 남아있는 카드 2장 중에서 몇 장을 한 장만 뽑아봅시다거든. 그치? 여러 개가 있을 때 그 중에서 하나를 뽑아보자 라는 것만 우리는 지금 현재 계산할 수 있었어. 하지만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되지 않을까? 그냥 4개 중에서 몇 개를 뽑아버리자. 그냥 동시에 3개를 뽑아버리자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 우리는 여태까지 중학교 때 여러 개 중에서 하나 뽑고 여러 개 중에서 하나 뽑고 여러 개 중에서 하나 뽑는 것만 했지만 이제 우리한테는 뭐가 필요하다? 여러 개 중에서 여러 개를 동시에 뽑는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 라는 거야. 그때 필요한 게 바로 오늘 나오는 순열과 다음 시간에 배우는 조합입니다. 그때 순열과 조합이라는 거는 너네가 절대로 잊으면 안 돼. 경우의 수라는 큰 범위 안에 순열이 있고 조합이 있는 거야. 오케이? 그럼 경우의 수에서 다뤘던 개념, 우리 지난 시간에 뭐뭐 했어? 합의 법칙 배웠지? 순열에도 조합에도 합의 법칙이 있습니다. 알았죠? 곱의 법칙 배웠지? 동시에 발생하는 두 개의 사건의 경우의 수는 뭐 하자? 각각의 경우의 수를 구해서 곱하자. 조합에도 순열에도 뭐가 있습니다? 곱하는 경우 있습니다. 그 다음에 누구 하나 더 있었어? 여사건의 경우의 수라고 나는 명칭을 불렀고 아마 여사건으로 들었거나 또는 적어도를 포함하는 경우의 수라고 배우기도 했을 거야. 어쨌든 그 녀석도 어때? 순열과 조합에 똑같이 적용됩니다. 왜? 얘네들은 순열도 조합도 포함하고 있는 그냥 경우의 수에서 쓰이는 개념일 뿐인 거지 순열에서 따로 조합에서 따로 경우의 수 따로가 아니다 얘들아. 알겠죠? 경우의 수는 큰 범위를 얘기를 하는 것 뿐이야. 자, 어쨌든 오늘 하는 그러면 순열로 가보자.
자, 오늘은 순열만 할 겁니다. 다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순열만 할 거고, 근데 여기서 조합이랑 구분만 해줄게. 조합은 다음 시간에 다시 쓸 거니까 굳이 안 써도 되는데 오늘은 그냥 차이점 정도만 알고만 갑시다. 알았죠? 근데 순열도 조합도 결국에는 뭐? 여러 개 중에서 여러 개를 뽑는 거야. 그래서 일단 순열의 정의도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여러 개 알개를 뽑는 거예요. 그런 경우의 수, 방법의 수라고 하자. 뽑는 방법의 수가 바로 순열이야. 하나 더. 누구도 마찬가지. 조합도 마찬가지입니다. 조합도 결국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여러 개 알개를 뽑아보자. 이거예요. 방법의 수라 했지? 방법의 수예요. 알겠음? 순열도 조합도 뭐한다? 여러 개를 동시에 뽑아보려고 하는 거야. 근데 순열도 조합도 둘 다 이거면 똑같은 의미잖아. 여기서 차이점이 하나가 있지. 순열은 말 그대로 순열, 순서 있게 나열한다라 그래서 뽑을 때 뽑는 순서를 생각을 하세요. 이거예요. 고려라고 쓰지 말자. 순서. 근데 얘는 순서는 생각 안 할 거야. 자, 한번 예를 들어 볼게, 얘들아. 한번 봐봐. 지금 내가 여러 가지 분필을 들고 있어. 5개. 빨강, 흰색, 노랑, 파랑 4개의 분필이 있어. 여기서 2개를 뽑아보세요 라고 할 때 순열은 예를 들어서 흰색을 뽑고 빨간색을 뽑는 거랑 빨간색을 뽑고 흰색을 뽑는 경우를 다른 경우의 수로 생각을 하는 게 바로 순열이에요. 즉, 이 2개를 가지고 뽑는 순서, 뽑을 때 뭐 한다? 빨강을 먼저 뽑냐? 흰색을 먼저 뽑냐를 다른 2가지로 생각을 하겠다 이거지. 근데 조합은 어때? 빨강을 먼저 뽑든 흰색을 먼저 뽑든 상관없이 결과적으로 어떤 색깔을 뽑았는지만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빨강 먼저 뽑고 흰색을 뽑든 흰색을 먼저 뽑고 빨강색을 뽑든 어쨌든 같은 한 가지 경우의 수를 생각하겠다는 게 바로 조합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나중에 좀 이따가 순열과 조합이 무슨 관계에 있는지도 한 번 더 정리를 해줄 건데 일단은 무슨 관계에 있다? 순열은 뽑는 순서를 누구를 먼저 뽑느냐 그 순서까지 생각을 하자. 즉 순서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의 수를 다 다른 것 취급. 얘는 순서 상관없이 결과만 딱 봤을 때 누구를 뽑았는지만 한번 생각해보자. 요게 다예요. 그때 우리가 기호로 뭐라고 쓰기로 약속했냐면 순열도 n개 중에서 r개를 뽑는다. 조합도 n개 중에서 r개를 뽑는다. 그래서 n과 r을 쓴 다음에 그 가운데에다가 알파벳을 좀 크게 P라고 써주면 그거는 순서를 생각하는 순열을 의미하게 되고 얘는 대문자 C, 크게 C를 써가지고 NCR로 표현을 하면 이거는 n개 중 r개를 뽑는 조합의 경우의 수입니다 라고 표기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오케이? 그때 너네가 잘 알아둬야 되는 게 그러면 순열과 조합은 결국은 n개 중에서 r개를 뽑는다라는 거니까 관련이 있을 거야. 어떤 관계가 있냐면 자, 순열을 뭐라고 생각을 해도 되냐면 뽑고 나서 아까 흰색, 빨간색 분필 뽑는 거 생각해봐. 일단 흰색, 빨간색을 먼저 뽑은 다음에 그 다음에 흰색 1번, 빨강 2번 또는 빨강 1번, 흰색 2번 하면서 그 뽑은 것들을 나열하는 방법으로 생각을 해도 되지. 그래서 순열을 뭐로 생각해도 된다? 뽑고 나열해보자 라고 생각을 해도 돼요. 그러면 여기서 뽑자라는 게 뭐야? 뽑자라는 게 일단 순서 상관없이 그냥 뽑자가 뭐야? 조합이거든. 그리고는 뭐라 그랬어? 곱의 법칙이고 나열하는 방법의 수를 구해서 곱해 주시기만 하면 그게 바로 순열은 조합 곱하기 나열이라는 식이 나오게 돼. 그럼 오늘 하는 순열을 먼저 배우고 나면 너희들은
다음 시간에 하는 조합은 여기서부터 넘어갑니다. 뭐요? 양변을 나열하는 방법의 수로 나눠버리는 거야. 즉, 이건 안 써도 돼.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할 거야. 조합은 어떻게 계산하자? 순열을 나열하는 방법의 수로 나눠줍시다. 이게 다음 시간에 첫 시작이 될 거예요. 알았음? 그래서 오늘 순열만 잘 해두면 조합은 그냥 나열하는 방법의 수를 구할 줄만 알면 되고, 나열하는 방법의 수도 오늘 배우는 거예요. 분모 분자 있는 거 둘 다 오늘 배우는 거니까 그거 가지고 나누기만 하면 다음 시간 거 완성이야 이미. 알았지? 그러면 우리는 NPR이라고 하는 놈을 한번 계산을 해보자. 어떻게 하면 될지. 자, 다시 N개 중에서 몇 개 뽑기? R개 뽑기. 근데 순서는 생각하는 거. 그게 바로 뭐야? 요 예시잖아. 몇 개 중 몇 개를 뽑고 있어. 4개 중에서 3개를 뽑고 있지.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 3개의 숫자를. 근데 순서 있어 없어? 있죠. 왜? 처음 뽑힌 놈을 100의 자리 숫자로, 두 번째 뽑힌 놈을 10의 자리 숫자로, 세 번째 뽑힌 놈을 1의 자리 숫자로 쓰자라는 순서가 있잖아. 1, 2, 3을 뽑은 거랑 2, 1, 3을 뽑은 거랑 다른 수지. 1, 2, 3 순서를 뽑으면 123이고 2, 1, 3 순서를 뽑으면 213이니까 다른 수가 되잖아요. 그러면 요걸 계산하는 방법이 바로 이거라는 거야. 한 번만 더 4p의 3을 계산하는 방법 한번 생각해보자. 자, 우리는 숫자 카드 몇 개 있다고? 4개가 있어. 몇 개를 뽑고 싶은 거라고? 3개가 있어. 여기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뭐야? 4개. 여기는요? 3개. 여기는요? 2개. 그리고 곱하기 하면 이게 바로 4p 3을 계산하는 방법이지. 자, 한 번만 더 해보자. 뭐? NPR 가보자. NPR이 있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면 돼? 숫자 카드 뭐뭐뭐뭐 있어? 1, 2, 3, 4부터 어디까지? N까지 총 N개의 숫자 카드가 있는 거야. 근데 우리는 몇 자리 수를 만들려고 하는 거야? R개를 뽑아서 R자리의 수를 만들려고 하는 거야. 여기 들어가는 게 몇 개다? R개, R자리가 되는 거야. 그러면 NPR을 계산하는 방법 첫 번째 것부터 한번 고민해봐. 첫 번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뭐겠어? N개의 숫자 카드 중 하나 뽑기니까 N. 그럼 하나 썼으니까 그 다음 자리 수에는 뭐 들어가겠어? N-1개 중 하나 뽑기. 그 다음에는 뭐겠어? N-2. 그 녀석들을 뭐 하면 되겠어? 전부 다 곱하기를 하면 되겠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들어가는 것도 한번 고민을 해보자. 그때 요거를 강조하시는 쌤들도 있는데 나는 굳이 강조 안 합니다. 우리는 뭐만 맞춰주면 돼? 몇 개를 뽑는다? R개를 뽑는다. 즉 어디만 생각하자? 어디까지 곱하니가 아니라 몇 개를 곱할 거니에 집중을 해보자. 끝났어요. 다시 한번. NPR을 계산하는 방법은 어떻게 된다고? N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줄여가면서 나오는 모든 정수들을 곱해주면 되는 거야. 어디까지?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 좀 이따 써주긴 할 건데 그건 중요하지 않아. 우리는 몇 개의 숫자를 곱할 거예요? R개를 곱할 거예요에만 집중을 합시다. 한번 계산해볼까? 자, 4p의 3을 한번 가보자. 그러면 어디서부터 출발하면 된다고? 4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줄여가면서 곱하면 됩니다. 몇 개를 곱해주면 돼? 3개를. 그러면 4, 3, 2 곱하면 된다. 답은 얼마? 24시요. 한 번만 더 해볼까? 7p에 4가 있다 치자. 그럼 7p에 4도 어떻게 하면 된다고 찬수야? 뭐부터 시작해서 뭐부터 곱해? 7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줄여가면서 곱합니다. 몇 개를 곱해? 그렇지. 4개를 곱하기만 하면 끝나요. 어디까지 곱하는지 중요한 게 아니야. 몇 개를 곱하는지만 집중을 하면은 순열 쉽게 계산합니다. 벌써 너희들 4p에 3, 7p에 4 계산할 줄 아는 거야. 됐음? 이거 가지고 이제 너희들은 뭐 하러 갑니다? 순열의 수라고 해서 어떤 경우의 수를 뭐 하러 간다? 말 그대로 계산하러 갈 수 있는 상황이에요. 너희들은 지금. 자, 한번 기본 문제 하나만 풀어보고 가자.
자, 몇 번을 풀어볼까? 1036번을 그냥 내가 풀어볼게요. 같이 한번 봅시다. A, B, C 3명의 학생이 있어. 그 3명이 분식집을 갈 거래. 분식집을 가서 김밥, 라면, 쫄면, 우동, 떡볶이 총 5가지 메뉴가 있는데 그 5가지 메뉴 중에서 각자 하나씩 주문을 하겠대. 그때 3명이 서로 다른 음식을 주문해보자 라고 하면 큰 틀을 봐봐. 결국은 몇 개의 음식 중에서 몇 개를 선택하는 거야? 찬수야, 몇 개의 음식 중에서, 메뉴 중에서 몇 개의 메뉴를 선택하는 거야? 뭔 소리야? 5가지 메뉴 중에서, 네, 몇 개를? 3개를 뽑는 거지. 5개 중 3개의 음식 뽑기야. 근데 각자 다른 음식, 각각 한 명씩 한 메뉴씩 고른대. 그러면 예를 들어서 똑같이 김밥, 라면, 쫄면을 뽑았다고 하더라도 김밥을 A가 뽑았는지 라면을 A가 뽑았는지 순서를 달리 생각해 보겠다 이거지. 음식을 뽑을 때 순서 생각합니다, 안 합니다? 합니다. 그러면 얘는 5P3이 되는 거고 답은 뭐야? 5 곱하기 4 곱하기 3이니까 얼마? 60까지. 답은 3번 하고 끝나는 거예요. 할 수 있겠죠? 예. 너무 쉬운데? 요거 풀어보자. 1040번 기기. 어때요? 1040번 잘 풀었는가? 편의점의 음료수 진열장에 몇 개의 음료수가 있어요? N개의 음료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몇 개를 뽑아? 3개를 뽑아. 진열장에 일렬로 꽂아볼 거래. 자, 그러니까 어때? 일단 몇 개의 음료수가 있어? N개의 음료수가 있고 3개를 뽑겠대. 얘만 가지고 생각하면 N3인데 아직 안 배웠지만 C인지 또는 오늘 배운 P인지 모르는 상황이다. 그치? 그거 결정해 준 게 어디에 있어? 진열장에 일렬로 꽂을 거예요 라는 요 말. 이것 때문에 뭐로 들어간다? P로 들어가는 거야. 그럼 계산해보자. N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줄여가면서 몇 개를 곱하자? 3개를 곱하자. 그러면 N 곱하기 N-1 곱하기 N-2인데 그게 얼마가 된대? 720이 될 거래. 그걸 만족하는 N을 찾으러 갈 때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거. 좌변 전개해서 3차 방정식으로 제발 풀지 마세요. 언제 3차 방정식 풀고 앉았어? 그치? 3차 방정식으로 접근을 하는 게 아니라 뭐 한다? 이웃하는 3개의 자연수의 곱이 720이 된다. 720 크게 나눠봐. 뭐 곱하기 뭐야? 72 곱하기 10이고 72는 8, 9. 8 곱하기 9 곱하기 10이잖아. 그죠? 그래서 10 곱하기 9 곱하기 8로 해서 n이 10이 되는 걸로. 알았죠? 그렇게 찾아가시면 됩니다. 답은 몇 번? 3번. 대현이? 예. 가자. 하나만 더 풀고 마무리 개념 설명 좀 할게요. 자, 몇 번으로 가보냐면 이번에는 조금 어려워질까? 쉽네. 아니다. 이거 하자. 자, 1041번 하나만 더 풀어봐요. 1041번 하나만 더 풀어봐요. 어때? A, B, C, D, E 5명이 5인승 승용차를 탄대요. 근데 뭔가 이상한 게 있다, 그치? 뭐가 있어? 운전석에는 아무나 앉지 못하고 반드시 A와 B만 앉을 수 있대. 자, 차가 있어. 여기에 운전석, 조수석, 뒤에 세 자리 뭐 이렇게 있겠지? 당연히. 그때 운전석에 앉을 수 있는 사람들은 오직 누구만? A 또는 B만 가능합니다. 그럼 어때? 2명 중 1명 뽑기. 우리가 원래 중학교 때부터 해오던 2. 그러면 A인지 B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앉았다 치고, 운전하는 사람 앉았다 치고, 그럼 남은 사람 하나랑 그리고 원래 빠져 있었던 CD랑 해서 총 몇 명을? 4명을 뭐 해주면 돼? 4자리에 모두 다 집어넣으면 된다. 그렇지? 그러면 원래는 뭐야? 4P에 4가 됩니다. 4명 중에서 4명을 다 뽑아서 각자 자리에 넣자. 그러면 답은
4부터 시작해서 4개를 곱하는 거라서 답은 일단 24가 나와요. 답은 48이겠다, 그치? 조심하고. 자, 그때 여기서 설명이 필요한 유형이 하나가 있습니다. 자, 갈게요. 순열 NPR에 대한 기본적인 성질이 있어요. 기본적인 성질이 한 3가지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지금 나오는 거. NP의 N이야. 얘들아, NP의 N이 뭐야? 의미가? N개가 있을 때 그 N개를 다 뽑아야지. 그러면서 걔네들은 뭐 하는 거야? 나열하는 거잖아. 그럼 5개 중 5개를 뽑고 3개 중 3개를 뽑고면 뽑는 거에 의미가 있어 없어? 없지. 그냥 다 뽑자니까. 이게 바로 내가 아까 말했던 뭐예요? 나열의 방법의 수야. 근데 계산을 해보면 방금 했던 거지. n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줄여가면서 몇 개의 정수 자연수를 곱한다? n개. n개를 곱하다 보면 어디까지 곱하는 거겠어? 알지? 1부터 n까지 곱해야 n개인 거. 그래서 어디까지? 끝까지 그냥 다 곱하는 거예요. np의 n은 항상 n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1까지 곱하게 될 거거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녀석을 또 하나 약속입니다. 이렇게 쓰지 않고 어떻게 쓰기로 약속을 했다? n에다가 느낌표를 붙여가지고 요 느낌표 읽어주는 방법은 팩토리얼. 뭐였더라? 팩토리알? 이건가 뭐 그럴 거야? 모르겠다 나도 뭔지. 영어 선생님 아니야. 승엽쌤한테 물어봐. 팩토리얼이 뭔지. 어쨌든 팩토리얼이라고 해서 n 느낌표로 표시를 하기로 했는데 n 느낌표는 의미가 뭐다? n부터 시작해서 1까지 모든 자연수 다 곱하기. 그리고 np에는 항상 n팩으로 표현됩니다. 그래서 아까 내가 이거 했지. 이제는 이렇게 안 해도 돼. 결국 4명을 뭐 한다? 그냥 4명을 일렬로 쭉쭉쭉쭉 나열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그래서 그냥 얘는 보자마자 4팩 하면 되고 얼마? 24 하시면 됩니다. 4321이니까. 알았죠? 4명 중 4명 뽑기는 아마 NPN 4P4보다 N팩으로 많이 쓰게 될 겁니다. 이제. 알았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성질. NP의 1이야. NP의 1의 의미는 뭐냐? N개 중에서 한 개 뽑기지. 그치? 한 개 뽑기지. 그러면 한 개 뽑기는 우리 중학교 때부터 하던 거 아니야? 경우의 수 몇 가지? 5개 중 하나 뽑기 몇 가지? 5개. 3개 중 하나 뽑기 몇 가지 경우의 수? 3개. 10개 중 하나 뽑기 10. NP의 N은 그냥 항상 N이 될 겁니다. 알았죠? 그 다음 마지막 요거 한번 해볼까? 형진아, NP의 제로의 의미가 뭐야? 여러 개 N개 중에서 몇 개 뽑기? 0 R은 R개 뽑기 0이면 0개 뽑기. 뽑지 마세요라는 얘기지.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봐. 형진아, 몇 가지 방법이 있을까? NP의 제로. 한 가지. 0 아닙니다. 한 가지예요. 5개가 있어. 그 중에서 뽑지 말아봐. 라고 하면은 그 사람은 방법이 없는 게 아니잖아. 한 가지 방법은 있거든. 그래서 NP의 제로는 얼마? 1이라는 경우의 수가 나옵니다. 알았죠? 요 3가지가 순열에서 나오는 가장 기초적인 성질이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사실은 N팩. 알았지? 자, 하나만 더 해보자. 그리고 나서 이제 어디로 갑니다? 1044번으로 갈 건데 아까 운전석이랑 똑같은 문제예요. 6개의 숫자 0, 1, 2, 3, 4, 5에서 서로 다른 4개의 숫자를 택해서 4자리 정수를 만들 수 있는 4자리 자연수의 개수를 골라보세요. 자, 이거 어떻게 풀어야 돼? 중딩 때랑 똑같은 문제다, 그치? 근데 중학교 때부터 이미 했잖아. 얘들아, 4자리의 정수를 만들어 보세요 라고 하면은 반드시 4자리를 지켜줘야 된다. 어떤 자리에 문제가 생겨? 1의 자리, 10의 자리, 100의 자리, 1000의 자리에 어떤 제약 조건이 생기지. 어떤 조건? 0을 절대로 쓰지 못한다라는 조건. 그래서 이제 요런 녀석을 우리는 뭐라고 부를 거냐면 나는 제한 조건이 있다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내가 쓰는 명칭으로는.
어쨌든 뭔가 특정한 녀석이 제한 조건이 걸리기 시작하는 거야. 짝수면은 뭐 1의 자리에, 4자리 하면은 1000의 자리에. 그 제한 조건이 있는 녀석을 반드시 뭐 해주세요? 먼저 계산해 주세요. 알았죠? 1000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경우에서 몇 가지? 5개 중 하나니까 5개. 그럼 이제 숫자 몇 개 남았어, 얘들아? 만약에 뭔가 썼다 치자. 몇 개 남았어? 이제는 0도 써도 되니까. 0, 1, 2, 3, 5. 5개 남았다, 그치? 이제 그 5개를 뭐 해주면 돼? 남아있는 세 자리에 아무렇게나 넣기만 하면 되지. 그럼 이제 뭐 하면 돼? 남아있는 숫자 5개 중에서 3개를 순서 있게 뽑으면 되겠네. 그래서 이제 너희들의 답은 5, 5, 4, 3이 아니야, 이제. 5 곱하기 5p의 3으로 계산을 해서 5p의 3을 계산할 때 5, 4, 3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이 문제의 답은 얼마야? 300이겠네? 답은 몇 번? 5번. 지금은 수녀를 빨리빨리 계산하지 못하기 때문에 좀 더 느려 보이지만 나중에는 이게 훨씬 심플해질 겁니다. 알았죠? 오케이? 네. 그다음 계속 가보자. 그러면 이제 말 그대로 제한 조건이라고 하는 게 있다면 그 녀석을 먼저 고민하자라고 했는데 그 대표적인 문제 중 하나가 요거겠다. 그치? 1047번. 자, 0, 1, 2, 3, 5 중에서 서로 다른 4개의 숫자를 사용을 해보세요. 그래서 4자리 정수, 자연수를 만들 겁니다. 그때 5의 배수는 모두 몇 개인가요? 라고 해요. 자, 고민해보자. 4자리의 수를 만든다라고 하면 방금도 나왔던 거. 제한 조건이 일단 어디에 걸려 있어? 1000의 자리에 반드시 뭘 쓰지 못한다? 0 사용하지 못한다라는 제한 조건이 하나 걸리네. 근데 방금 이 문제 5의 배수라는 거에서 어디에 또 제한 조건이 걸려요? 1의 자리에도 제한 조건이 하나 걸린다, 그렇지? 왜? 1의 자리에는 반드시 누구누구만 가능해. 0과 5만 가능합니다. 그럼 제한 조건이 어디 걸려 있어? 1000의 자리랑 1의 자리. 그럼 다른 10의 자리나 100의 자리는 무시하고 1000의 자리든 1의 자리든 둘 중 하나를 먼저 고민을 한 다음에 다른 하나를 고민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 풀어주세요입니다. 여기서 1000의 자리를 먼저 하든 1의 자리를 먼저 하든 그거는 상관이 없어. 어쨌든 고민을 해줘야 되는데 자, 여기까지 힌트 줬으니까 한번 풀어보세요. 기기. 자, 보자. 그러면 이제 누구부터 고민할까? 1000의 자리부터 고민할까? 1의 자리부터 고민할까? 진짜 아무 때나 하시면 됩니다. 알았죠? 1000의 자리를 나 먼저 고민할래 라고 하는 사람들은 두 가지로 나눠줘야겠지. 왜? 1000의 자리에 0은 못 쓰지만 5를 썼냐 안 썼냐에 따라 1의 자리에 쓸 수 있는 숫자가 달라지잖아. 그래서 첫 번째는 1000의 자리에 뭐 쓴다? 1 또는 2 또는 3 또는 4를 쓰는 경우를 먼저 고민을 할 거야. 알았음? 자, 가자. 그럼 1000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경우에서는 몇 가지예요? 1, 2, 3, 4. 4개 중 하나니까 뿅. 그 다음에 어디? 1의 자리를 고민을 하러 가보자. 남은 숫자 0도 남아있고 5도 남아있어요. 두 개 아무거나 쓰셔도 됩니다. 맞죠? 그럼 이제 남아있는 두 자리. 100의 자리랑 10의 자리를 같이 고민을 하자. 남은 숫자 몇 개야? 2개 남았을 거 아니야. 아니, 2개 썼으니까 4개 남았을 거 아니야. 그치? 4개 중에서 몇 개를? 2개를 뽑아서 순서 있게 나열만 하면 되겠네요. 답 구해보자. 답이 아니라 계산해보자. 얼마야? 4, 2, 4, 3 얼마야? 96 여기까지. 다음에 하나 더. 그럼 이번에는 만약에 내가 뭐라고 해볼래? 1000의 자리에 반드시 5를 썼다라고 생각해볼래? 1000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경우에서 몇 가지? 한 가지. 그리고 나서 누구 고민을 하러 갑시다. 당연히 일단 1의 자리부터 고민을 하라 그랬지. 1000의 자리에 반드시 5를 썼으면 1의 자리에는 무조건 뭐만 가능하다? 무조건 0만 가능하네. 방법은 또 한 가지. 그러고 나서 이제 100의 자리랑 10의 자리 고민을 하러 가야지. 그치? 역시 남은 숫자는 4, 4개가 있고 2개를 골라서 나열만 하면 되니까 4p의 2가 되겠네. 계산해주면 얼마예요? 4, 3, 12. 그래서 둘이 더해주면 얼마야? 108이 되겠네. 답은 몇 번? 5번. 됐나요? 어때요? 할 수 있겠죠?
예. 자, 그다음. 이런 녀석들을 이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다? 제한 조건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때 이제 반드시 풀이 방법이 정해져 있는 제한 조건이 딱 두 가지가 있어요. 그중 하나가 유형 4번, 이웃하는 순열일수라고 하는데,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면 이웃하는 순열이라기보다는 이웃하는 것이 있는 순열. 귀찮아서 저렇게 이제 부르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웃하지 않는 순열이라고 하는데, 정확하게는 이웃하지 않는 것이 있는 순열입니다. 자, 대표 문제 바로 들어갈게요. 1051번 브라질 6개의 문자가 있습니다. BRAZIL. 그 6개의 문자 알파벳들을 이제 흩어서 일렬로 다시 한번 나열을 해볼 거야. 그때 B와 A와 L은 반드시 이웃해보자. 그러면 남아있는 문자 알파벳 뭐뭐 있어? R과 Z와 I는 이웃하든 말든 상관이 없는 거지. 자, 그러면 이웃하는 것이 있는 순열은 어떻게 너희들이 고민을 하냐면, 이웃해야만 하는 녀석들을 먼저 뭐 해주세요? 묶어 놓으세요. 그러면 몇 개의 문자들처럼 보여? 총 I 따로 Z 따로 R 따로 이웃하는 것들 묶어주면 하나. 총 몇 개? 4개처럼 보이지. 그럼 이 4개를 먼저 뭐 해주는 거야? 싹 나열을 합니다. 몇 팩? 4팩. 됐음? 근데 여기 끝은 아니잖아. BAL은 이웃하라 그랬지 반드시 순서가 BAL이라고 한 적은 없거든. ABL도 되고 LAB도 되고. 그래서 뭐야? 지들끼리 나열하는 방법이 있어. 몇 팩? 3팩토리얼. 그래서 답은 24 곱하기 6이라서 144가 답이에요. 자, 요거 간다. 이웃하는 것이 있는 순열은 뭐 한다? 이웃하는 것들을 뭐 하자? 묶어준 다음에 하나의 묶음처럼 해서 나열하러 들어가면 됩니다. 알았나요? 오케이. 일단 대표 문제 하나씩만 먼저 할게. 차수됐어? 예. 그 다음 이번엔 아까는 브라질이고 이번엔 멕시코야. 멕시코 이번에도 6개네. 6개의 문자 알파벳이 있어요. 그 알파벳을 일렬로 나열을 할 건데 이번에는 어때? M과 X와 O가 절대로 이웃하지 말자라고 했지. 그치? 그게 바로 요거야.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이것도 정해져 있는 거야. 일단 MXO 이웃하지 마세요라고 했던 거를 제외한 나머지 문자만 먼저 봅니다. 누구누구야? E, I, C. 그 세 녀석을 먼저 뭐 해줘요? 먼저 나열해줘요. 그러고 나서 이제 남은 문자 누구누구를 빼놨던 MXO 이웃하지 마세요라고 했던 그 문자들을 어떻게 한다? 나열해 놓은 문자들의 사이사이 공간이 몇 개 있어? 사이 공간 4개의 공간이 있지. 그 4개의 공간 중에서 3개의 자리를 골라서 고른 순서대로 MXO를 넣자. 즉 4개의 공간 중에서 3개의 공간을 고를 거야. 순서는 있죠. 처음 뽑힌 게 M, 두 번째 뽑힌 게 X, 세 번째 뽑힌 자리에 O. 즉 순열로 계산하자입니다. 그럼 답 나왔어요. 얼마예요? 6 곱하기 2에 432, 24시거든. 그래서 답은 또 144예요. 됐어요? 자, 어떻게 하라고? 이웃하지 않는 것이 있다. 그러면 뭐야? 이웃하지 말아야 되는 것을 제외한 나머지를 먼저 나열합니다. 그 다음에 사이사이에 배열해
해주세요. 쑤셔 넣으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뭐 나는 이제 너희들이 알아먹기 편하게 그냥 약간 문어체로 쓴 거고, 구어체로 쓴 거고, 원래는 여기에 뭐라고 하고 있어? 2단계. 이웃해도 좋은 것들을 먼저 배열한다. 원래는 이렇게 풀어서 쓰겠지. 그 다음에 이웃해도 되는 것들, 방금 이거 배열하는 순열의 수, 경우의 수에다가 양 끝을 포함하는 사이사이에 이웃하지 않아야 되는 것들 배열한 순열의 수,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풀어쓰나 뭐 내가 쓰나 결국은 너네가 모범 답안의 풀이 하나만 잘 기억하고 있으면 쉽게 풀 수 있을 거예요. 알았죠? 예, 끝났어요. 순열 다 했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순열은 전부 다 뭐냐면 요런 거 유형 7번인데 얘는 명칭이 특정 조건이라고 하는데 한번 요거 읽어보자. 칠판 봐. 뭐 하래? 알게를 택해서 배열할 건데 그 중에 특정한 자리에 대한 조건이 있을 때 뭐 한다? 조건에 맞도록 먼저 배열한다. 아까 내가 말했던 그거야. 뭐 0을 포함한 숫자들 중에서 뭐 4개를 뽑아서 4자리 정수를 만든다 할 때 선의 자리에 들어가는 거 제한 조건이 있잖아. 5의 배수를 만든다라고 할 때 1의 자리에 제한 조건이 있잖아. 그런 특정 자리에 대한 조건이 있으면 걔를 먼저 나열하세요. 이게 다예요. 그래서 아까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나머지 그 외를 전부 다 사실 나는 뭐라고 부르냐면 제한된 조건이 있는 경우의 수 또는 제한된 조건이 있는 순열의 수라고 해서 싸그리 묶어버리는데 얘네들은 아마 그런 것들을 조금 묶어놨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어쨌든 쭉 얘기합니다. 똑같아요. 그러면 유형 9번은 뭐야? 적어도의 조건이 있는 순열의 수라고 해서 아까 내가 말했었지. 뭐 있어? 여사건의 경우의 수를 순열에도 적용해보자. 이게 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넘어가 보면 유형 10번인데 없네? 이게 다예요. 끝났어요. 오늘 해야 되는 내용. 알았음? 자, 그럼 여기서 너희들이 한두 개 정도 풀어주면은 되겠다. 풀어주면 도움 되겠다 싶은 것들을 먼저 좀 두 문제만 풀고 오늘 마무리 지을게요. 알았죠? 자, 잠 깨라. 끝나간다. 이 사람들아. 자, 갈게요. 뭐냐면 유형 7번이야. 6개의 문자 A, B, C, D, E, F를 일렬로 배열할 겁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몇 팩? 그냥 6팩. 참고로 5팩은 120이라서 6팩은 720으로 가면은 외우고 있으면 편해요. 5팩은 120입니다. 120. 어쨌든 여기까지만 보면 6팩인데 반드시 뭐 하래? 양 끝에는 무조건 자음이 오세요라고 합니다. 그럼 일단 내가 나열하고자 하는 문자들을 뭘로 나눠야겠네? 모음과 자음으로 먼저 나눠야겠다. 그치? 모음 누구누구 있어? A와 E. 자음은요? B, C, D, F. 자, 그러면 이제 6개를 나열할 건데 반드시 양 끝에 뭐 들어오자? 자음. 그러면 뭐부터 나열하자? 양 끝에 들어가는 자음을 먼저 생각해보자. 얼마예요? 몇 개의 자음 중에서? 4개의 자음 중에서 앞과 뒤 2개를 뽑아서 하나는 앞, 하나는 뒤 순서 있게 뽑자. 그러고 나면 이제 나머지는 뭐 하면 돼? 남은 자음 2개랑 원래 남아있던 모음 2개까지 포함해서 4개를 뭐 해야 돼? 나열해줘야지. 되나요? 네. 계산해주면 얼마예요? 얘는 12, 얘는 24. 곱해주면 얼마? 288 나오겠네. 답은 몇 번? 4번. 됐나요? 어때요? 할 수 있겠죠? 예. 재현아, 오호씨. 너도 오늘 어디 아프냐? 아니야. 왜 이러지? 내 목소리가 너무 졸려? 아니야? 넌 이제 정신 차렸어. 끝나가니까 정신 차리네. 이런 씨. 옛날에 방송할 때처럼 뭐 좀 미친 짓 좀 해줘야 되나? 자, 어쨌든 됐죠? 그런 거, 요런 거. 제한 조건이 있으면 그 녀석 먼저 나열하세요. 양 끝에 자음이 오세요라는 제한 조건이 있으면 그거 먼저 나열합시다. 이겁니다. 알았죠? 그 다음, 어디로 가볼까? 요거 하나 하고 가자. 자, 이거는 내가 먼저 풀게. 71번인데 아마 재현이는 배워서 알 거다. 근데 요거는 한 번쯤은 대표 문제를 풀어놓고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자, 가봐. 이번에는 뭐야? A와 B를 포함해서 총 6명이 있습니다. A, B, 그리고 뭐 C, D, E, F 해서 6명 있다고 해보자. 그때 A와 B의 사이에는 뭐 하래? 반드시 한 명이 들어가래. 그치?
그렇게 들어가도록 세우는 나열하는 방법의 수를 찾아보세요라고 하면 뭐해? 일단 A와 B의 사이에 들어가는 사람 하나 뽑아야지. 몇 명 중에서? 4명 중에서 한 명을 집어넣자. 그거부터 고민할까? 몇 C에 몇? 몇 P에 몇? 또는 4명 중 1명이니까 바로 가도 되고 4P에 1로 가든 4로 가든. 알았지? 한 명 뽑기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뭐? A, B 사이에는 반드시 한 명만 들어가라 그랬지. 2명 들어가도 돼, 안 돼? 안 돼. 3명 들어가도 돼, 안 돼? 안 돼. 얘 다시 빼면 돼, 안 돼? 안 돼. 절대로 안 돼. 그래서 이웃하는 것처럼 A와 누구 그리고 B 세 놈은 묶어서 계산합니다. 몇 개의 문자처럼 보여? 4개의 문자처럼 보이지? 나열합시다. 그럼 끝났나? Nope. A, B의 자리를 바꿀 수 있어요. 몇 팩? 2팩. 끝. 그러면 이제 답이요. 됐을까? 예. 그래서 얼마? 192 나오겠네. 답은 몇 번? 4번. 어때요? 할 수 있겠나요? 예. 맞나? 24 곱하기 8. 맞네. 됐지? 끝. 요거 어쨌든 잘 기억해놔. AB 사이에 한 명, 뭐 SP 사이에 2개의 문자, 뭐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그냥 말 그대로 제한 조건이 점점 복잡해지는 거라서 잘 고민하면 풀 수 있습니다. 무서워라.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설명을 해야 된다 하는 두 번째 유형이 요거야. 사전식 배열. 자, 보자. 사전식 배열은 5개의 숫자 1, 2, 3, 4, 5를 한 번씩만 써서 만들 수 있는 5자리의 수를 작은 수부터 배열도 사전식 배열이고, 문자를 어디 갔어? 문자가 하나도 없네? 뭐 예를 들어서 A, B, C, D, E를 가지고 사전식 배열을 할 때 78번째 오는 수를 골라볼래? 이거랑 같은 문제예요. 오케이? 작은 수부터 나열하든 큰 수부터 나열하든 사전식 배열을 하든 같은 문제입니다. 알았죠? 오케이? 요새는 사전을 안 써가지고 사실 너네 사전 잘 볼 줄 모르지. 어쨌든 작은 수부터 나열했을 때 78번째 오는 수. 자, 그럼 한번 고민해봐. 1, 2, 3, 4, 5 숫자가 5개가 있으면 제일 작은 숫자는 만의 자리에 누가 들어가겠어? 1이야, 2야, 3이야, 4야, 5야. 당연히 1이죠. 1 출발하자. 나머지 4개의 문자까지. 몇 팩? 4팩입니다. 미쳤나봐. 맞네. 4팩입니다. 1만 제일 처음에 놓고 나머지 2, 3, 4, 5 일렬 배열하는 거. 몇 가지 나와? 24가지 나오죠. 우리가 찾고 싶은 78번째까지 아직 한참 남았어요. 넘어가자. 만의 자리가 2라고 생각해보자. 방법에서 몇 가지? 역시 4팩. 몇 개? 24가지. 더해봐야 48가지야. 아직도 78까지 한참 남았다, 그치? 한 번 더 하자. 3만대로 가보자. 그래도 몇 팩? 또 4팩. 계산하면 얼마? 24. 더해버리면 얼마? 72. 이제 78 근처까지 왔네. 이제는 좀 천천히 진행해보자. 4만으로 시작을 할 건데 그 안에 분명히 있겠지. 그러면 그 안에서 또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거야. 선의 자리가 1이다 라고 생각을 해보자. 몇 팩? 3팩. 몇 개야? 6가지. 자, 잠깐만. 이렇게 해놓으니까 헷갈린다, 그치? 이렇게 해놓을게. 그래서 3팩. 됐죠? 몇 개? 6개. 어머! 더해버리니까 몇 개네요? 78개예요. 그럼 우리가 찾고 싶은 게 78번째니까 4만 1000으로 시작하는 것 중에 제일 마지막 거라는 거 아닐까? 그럼 뭐겠어? 우와! 제일 마지막 거라는 거는 4만 1000으로 시작하는 것 중에 제일 큰 수니까 뭐겠어? 4, 1 썼고 남아있는 2, 3, 5를 거꾸로 쓴 거. 이게 제일 큰 거겠지. 뭐 이런 식으로 찾아가는 겁니다. 답은 41,532. 답은 몇 번? 2번이에요. 잘 할 수 있겠어?
이러면서 뭐 예를 들어서 34,521은 몇 번째로 작은 수인가?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기도 하고. 알았음? 여기까지. 자, 조금만 더 자세하게 풀어줬으면 좋기는 하겠는데 뭐 일단 다음 주 수요일까지니까 충분히 고민 잘 해보면은 풀 수 있을 겁니다. 알았죠? 그리고 내가 해설지를 주긴 했는데 내가 전에 말했지. 경우의 수 파트는 해설지를 너무 맹신하지 마세요. 그래서 해설지 보면 이해가 된다라고 해도 웬만하면 가지고 와서 나한테 질문을 해줬으면 좋겠어. 알았죠? 말로 설명할 수 있는 풀이랑 글로 설명하는 풀이는 분명히 많이 다릅니다. 경우의 수는요. 알았죠? 오케이, 일단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5분에 바로 10분에 할까? 클리닉 시작합시다. 화장실 갔다 온 사람들 갔다 오고 잠깐 졸린 사람들 얼른 잠 깨고요.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